요사이 세상이 너무 좋아졌죠. 영어를 비롯한 많은 외국어들을 우리는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좋은 번역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오류가 많습니다. 문장이 길고 짧거나 문법이 쉽고 어렵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길고 어려운 문장들이 더 정확하게 번역되는 것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He's in the study. 이 문장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새 번역기 모두에서 오류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비동사입니다. 우리는 비동사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비동사와 유사한 단어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비동사에서 다룰 것은 코필러입니다. 자, 지난 시간 렉시컬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비동사 틀을 만들 때 이 표를 보셨고, 렉시컬 동사로서의 비를 보실 때도 한번 보셨고, 오늘 다시 한번 이 표를 봅니다. 자, 앞으로도 이 표는 비동사 영상에서 계속 될 겁니다. 이걸 따로 외우려고 하면 이상하리만큼 잘 안 와닿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무심코 자꾸 접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필러가 뭘까요? 자, 이 표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벌벌하고 있지만 유독 이 코필러에 와서는 코필러 B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적은 것이 아니고 많은 논문들이 코필러라고 쓰기보다는 코필러 B라고 부릅니다. 코필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대부분 문법 용어라고 나오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실 코필러는 문법 외에서는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링킹 벌브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즉 비동사는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동사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어민들의 진짜 느낌을 알고 우리가 그들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회원분들이나 구독자들은 좀 더 깊고 정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코필러를 링킹 벌브로 알기보다는 코필러를 바로 이해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다시 이 표로 돌아와서 다른 것들은 벌브라고 쓰여 있는데 이 코필러만은 이 코필러 B라고 쓰여 있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진정한 코필러는 B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He seems nice. You look good. She became a doctor. 뭐 이런 문장들이 있다고 해보죠. 여기서 seem, become, look 같은 경우도 링킹 벌브로 봅니다. 그렇죠. he가 nice한 거고 좋아 보이는 것이 you고 she가 a doctor가 되는 거니까요. 자, 연결이 되죠. 이런 면에서 링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동사들을 코필러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예전에 여기 감각동사 할 때 코필러라고 설명했잖아.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저희들은 당시에도 코필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코필레이티브 벌브라고 했고 또 이 또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을 진행하면서 그 이유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코필러가 뭔지를 한번 들여다보죠. 코필러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묶는다는 뜻입니다. He's the king 이라고 하면 he와 the king이라는 것을 묶어서 그가 왕이 됩니다. 이러면 두 개의 독립객체가 하나의 독립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코필러 B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말과 조금 전 이 모습에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에서 말씀드린 번역기의 오류를 우리가 오늘 풀 수가 있습니다. 지난 비동사 기본 개념 시간에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6,000개에서 7,000개 언어가 존재하고 언어들마다 메커니즘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비동사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코필러도 각 언어마다 그 모습이나 사용법이 틀릴 겁니다.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구분을 통해서 우리의 뭐뭐이다와 영어의 비의 차이점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어는 verbal copular construction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른 언어들은 동사가 아닌 형태의 코필러를 사용한다는 사실이죠. 코필러는 사실 동사의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 표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언어도 뭐뭐이다, 뭐뭐입니다가 동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로 코필러라는 것이 있는데 히브리어가 대표적이죠. 아예 이 비동사가 없어도 사라 모라, 여기서 모라는 영어로 티처입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선생님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비동사로 돌아와서 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국회 5급 이상 진급하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이 있었습니다. 3시간짜리 특강이었는데 저나 김삼일 대표가 하기에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영어 전체를 다루기에는 복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어드바이저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강의 중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영어는 형태적 접근과 의미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영어는 단어 하나하나가 독립 객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조합하느냐가 다른 언어들보다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미보다 형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형태적으로 먼저 볼까요? 주어, 비, 명사, 주어, 비, 형용사, 주어, 비, 부사구입니다. 굳이 재미도 없는 이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세 번째, 코필러 비가 부사구와 연결될 때입니다. 자, he is in the study. 자, 이것은 구글과 파파고 등 어떤 번역기도 제대로 번역을 못합니다. 번역기가 이것을 코필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든 번역기는 그는 서재에 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실제의 뜻은 그는 공부 중이라는 겁니다. 부사구도 독립 객체입니다. 공부 중에 있는 모습과 그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 이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객체로 보지 않습니다. 독립객체 하나하나로 바라보지 않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우리의 언어 구조는 이 전체를 봅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은 세상을 연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민들이 바라보는 이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원어민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독립된 객체 하나하나를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자, 이분을 존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이분을 킹이라고 표현을 할 때 독립객체를 그냥 연결만 해도 우리는 사실 이분이 왕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어민들의 관점은 아닙니다. 원어민들은 이 둘을 묶어서 또 다른 독립객체를 만들어내는 언어적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또 다른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지 못하면 He's in the study는 번역의 오류처럼 비동사를 코퓰라가 아닌 존재로 나타내는 것이죠. 자, in the study라고 하는 것을 독립객체로 보지 못하고 이 문장을 하나로 묶지 못하면, 즉 그냥 연결만 한다면 이것은 서재 속에 있는 또 다른 독립객체, he로 우리에게 인식될 뿐입니다. 번역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런 의문을 푸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대체 우리의 뭐뭐이다는 어떤 코필러에 속하나? 라는 것을 저희가 어디에 써놓진 않았죠. 이것은 너무 많은 논문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뭐뭐이다는 코필러가 아니라는 논문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세 번째 형태 해석은 번역기가 오류를 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의 무엇무엇이다를 코퓰러라고 분석하는 것이 어렵냐 하면요. 이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아름답다, 귀엽다, 작다, 크다.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형용사죠. 아름답, 귀엽, 작, 크. 이게 형용사가 아니죠. 이 단어 전체가 형용사입니다. 즉, 예를 들어 그는 크다라고 했다면 실제로 우리는 무엇무엇이다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즉, 제로 코퓰라를 쓰지 않고도 he is big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 어드바이저의 개인적 접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갈 칼럼을 받아보면 몇 가지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You are the king 이라는 문장을 의문문을 만들 때 Are you the king?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기 코퓰라 동사 중에 이것이 가능한 동사는 없습니다. 이 동사뿐만 아니라 be를 제외한 모든 동사는 반드시 조동사 do가 필요하죠. 이러면 이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I'm walking? I have walked. 이런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Am I walking? Have I walked? 이렇게 되잖아. have도 되잖아. 아닙니다. 이건 조동사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main verb,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본동사죠. 이 본동사가 바로 앞으로 나가는 것은 be가 유일합니다. have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have a house. 이렇게 본동사로 쓰면 Do you have a house? 가 되죠. 자, 이런 형태적 모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독립객체로 묶였다는 반증입니다. 자, 코퓰러를 형태적으로 접근했으니까 의미적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의미적으로도 코퓰러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qualify, identify, classify 하는 겁니다. 주어를 규정해주거나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코퓰러는 참 재미없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뭐뭐이다는 코퓰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것은 학자들의 몫이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뭐뭐이다가 비동사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지 않은 부분만큼은 반드시 영어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코필라 be입니다. 그래야 he is in the study 같은 문장이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영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동사가 이 비동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코필라 be라고 하는 것을 무심코 지나가거나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저희 또한 그랬습니다. 코필라, 이름만 들어도 학자들이나 사용할 것 같은 단어처럼 들리고 실제 전혀 소용이 없는 단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하신 저희들 회원들과 구독자들께서는 저희들처럼 생각이 바뀌셨을 것을 확신합니다. 영어의 비동사의 핵심이 이 코필라에 있음을, 두 개의 독립객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비동사, 그리고 이 두 개의 독립객체가 하나로 묶이는 느낌이 들 때 더 이상 이 인더스터디가 서재가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독립객체로 보일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두 영상, 비동사의 친구, it과 대여편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